안녕하세요. 이가피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진아 옮김, 나비스쿨에서 23년 1월 3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마루칸의 창업자로 여러 책을 써내기도 했지만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책주남의 나비스쿨에서 재출간한 책이기도 하고 사이토 히토리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책의 제목을 보면 마치 경제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저자가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의 제목은 1000번의 법칙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싫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제 성공의 비결은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죠. 저는 10명의 제자에게도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느끼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또한 저자는 1장에서 말의 힘을 무척 강조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다음 4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어.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사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후,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냅시다. 제2장의 제목은 운의 법칙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 입버릇처럼 하면 저절로 운이 좋아집니다. 운 좋은 사람 곁에 머무세요. 운의 파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큰 인물이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목소리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라는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해보세요. 어느새 적극적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제2장에서 독서를 매우 강조합니다.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사회에 나온 뒤에는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소설입니다.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다음 제3장의 제목은 균형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자칫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그저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일종의 균형의 법칙입니다. 제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세금 내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는 헌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기보다 차라리 신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는 세금으로 1등을 찍자. 납세를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번 돈으로 즐기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균형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저자는 제3장에서 화사하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라고 강조하는데요.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주고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4장의 제목은 가속의 법칙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를 소리내어 말합시다. 말의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면서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는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미래란 인간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이죠. 어차피 미래는 알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대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지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아이를 기를 때도 제대로 대답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억지로 대답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운 넘치고 밝게 네 라고 말한 아이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여러 부탁을 받는 건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장래는 확실히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제5장의 제목은 78점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누군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는 불가능한 완벽함을 이루려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못 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또 완벽함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불완벽주의자는 몇 번을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책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